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메타 5편 메타 DM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수,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수죠. 그래서 빅테크 서비스의 월간 사용자 수를 추정해보면요, 페이스북 30억 명, 유튜브 20억 명, 왓츠앱 20억 명, 인스타그램 20억 명, 틱톡 15억 명, 윈도우 15억 명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는데요, 메타의 사용자 수가 무려 5개가 됩니다. 10억 명 넘는 게 상당히 메타가 사용자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 메타의 자랑이 막대한 사용자 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있고, 메신저 앱으로는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요, 쇼폼 동영상으로는 릴스가 있죠. 그래서 메타 플랫폼의 월간 사용자 수는요, 중복 사용자 수를 제거하고도 무려 37억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사용자 수를 믿고 세계 단일화폐에 야심을 가지게 되죠. 창업자인 저커버그는 나이가 가장 어리죠. 그래서 하버드대 재학 중에 페이스북을 창업했기 때문에 창업한 지 무려 1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9살, 84년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창업자들은 다 은퇴를 했는데요, 저커버그만 홀로 현직에서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30억 명 사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저커버그의 관심이 이제 금융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년 전인 2019년에 저커버그의 나이는 고작 35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젊은 패기에 장점이 있는 대신에 노련미가 부족한 단점도 있죠. 그래서 30억 명을 금융 분야에서 활용하면 대박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화폐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전격 발표하게 되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글로벌 단일화폐의 개념이죠.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 최소화 위에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반영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달러를 뛰어넘는 세계 단일화폐, 그래서 달러 활용성은 지금도 무척 높지만 그거보다 더 활용성이 높은 게 리브라죠. 이건 그냥 뭐 세계의 단일화폐라고 봐도 되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 30억 명 그냥 다 연결해 버리는 거죠.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를 봤을 때는 뭐 해외여행 갔을 때 사실 가장 불편한 게 환전인데, 유럽, 미국, 태국, 중국은 화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폐 종류랑 상관없이 그냥 리브라로 그냥 결제하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독보적인 사용자 수의 페이스북 금융에 기존 제도권 금융사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특히 국가 간 송금 시에 지금 되게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리브라 코인은 훨씬 저렴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금융사는 상당히 영역을 침범받게 되죠.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 있는데 은행 계좌가 없어도 리브라 코인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계정이 사실상 모두 은행 계좌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만 되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리브라 협회까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결제회사, 일반 회사가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팔, 비자, 우버 등 28개 회사가 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저커버그의 이런 구상과 달리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도 세계의 단일화폐가 좋은 걸 몰라서 시도를 안 했을까요? 시도를 안 한 이유는 이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다가 이제 저커버그가 괘씸죄에 걸리게 된 거죠. 국가는 리브라 코인을 과연 허용할까요? 허용 안 하는 게 당연히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저커버그는 좀 상식이 없는 거죠. 그게 허가가 나겠냐, 왜 허가가 안 날까요? 뭐 사실 너만 몰라, 눈치 없는 너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사실은. 유럽 중앙은행 수장들은 격분을 하게 됩니다. 미국, 유럽, 영국 중앙은행에서 분노가 폭발하죠. 화폐 주조 차익은 중앙은행의 독점이 원칙인데 사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화폐 주조 차익이 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화폐 주조 차익이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발권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신효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저커버그에 미국 정부는 격분하게 되죠. 특히나 이 당시는 고객정보 유출로 페이스북이 엄청 얻어맞던 시기라서 이제 엄청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바로 또 청문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듯한 시그널을 보내니까 리브라 협회에 가입했던 비자 등 이런 주요 회사들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 2018년에 고객정보 유출로 청문회에 끌려왔던 저커버그는 2019년 10월에 리브라로 다시 한번 청문회에 끌려오게 되죠. 그때 효과를 봤던 청바지 대신에 지난번에 효과를 봤던 정장을 입고 청문회에 와서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스북은 미국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 후에 12월에 또 고객정보가 유출이 되죠.
미국인 수천만 명의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이 되고 이 사건을 이제 언론까지 분노하게 되죠. 아니 무슨 고객 정보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금융 영역인 암호화폐 발행을 하겠다고 하냐. 발행 능력도 안 되면서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굴하지 않고 저커버그는 다시 리브라를 DM으로 이름만 바꿔서 재추진을 하죠. 하지만 규제 당국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자 결국 최근 작년이죠. 2022년에 2억 달러의 DM을 매각하고 이 사업을 완전히 접습니다. 근데 사실 페이스북이 역차별 당한 부분도 약간 있긴 하죠. 그럼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전혀 안 하고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1위 테더가 굉장히 활발하게 스테이블 코인 1위 테더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2위 USD 코인도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유독 페이스북만 뭔가 이제 좀 못하게 막은 그런 꼴이 된 거죠. 어쨌든 결과론적이긴 한데 차라리 그 시기에 메타가 그렇게 직접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꼭 리브라 코인을 발행했어야 됐나? 어차피 그 허가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굳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그 시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페이스북 서비스에 활용했다면 이 4년 전에 리브라 한다고 했을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1,300만 원에 불과했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고작 3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은 183%가 올랐고 이더리움은 566%가 올랐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만약 30조 원만 비트코인 샀다면 페이스북이 사실 연간 이익이 30조 원에서 50조 원 나기 때문에 이게 30조 원이 뭐 메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걸 2019년 6월에 샀다면 총 발행량의 비트코인 13%, 이더리움 81%를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인 게요. 비트코인 13%를 보유할 수 있었고 이더리움은 거의 81%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면. 30조 원이 큰 것 같은데 큰 게 아니에요. 사실 메타버스의 메타가 그동안 날린 돈만 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실 가능한 얘기였고 만약 이렇게 됐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1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거든요. 근데 얘네가 고작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0.8% 가지고 있는데 1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에 전 세계 중앙은행 견제받는 직접 코인 발행보다 탈중앙화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랬다면은 세계 1위나 2위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선도적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저로의 길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메타의 세계 단일화폐 구상은 대실패로 끝났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엄청나게 욕먹고 결국 코인 발행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 6편 마지막 편이고요.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액으로 수익 보전, 이런 주제로 마지막 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